막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좀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를 마친 현재 무득점입니다. 그래서 부진설이 솔솔 피어나오고 있죠. 정작 콘테 감독은 아무 걱정이 없다는데 많은 분들이 전술이 잘못됐다. 저 페리시치랑 호흡이 안 맞잖아. 손흥민 벌크업 한다던데. 그래서 부진한 거야. 손흥민 토트넘에서 왕따래요. 응?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무득점을 하고 있는 건 팩트지만 정말로 부진한 건지, 또 지난 시즌하고 비교해봤을 때 뭐가 달라졌는지,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Let's get it. 손흥민은 부진한가? 자, 손흥민 선수가 4라운드를 마쳤는데도 무득점입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보냈던 시즌들, 각 시즌의 첫 골이 몇 라운드에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16 시즌에 6라운드, 그 다음에 4라운드, 9라운드, 13라운드, 5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평균적으로는 5.7라운드 정도의 첫 골을 박았어요. 그러면은 이번 시즌 4라운드 동안 무득점? 그렇게까지 늦은 건 아니야. 그리고 사실은 살짝쿵 찝찝한 것이 지금 4경기째 무득점이잖아요.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4경기 동안 무득점을 한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최대로 길게 골을 못 넣은 거였어요. 그 외에는 뭐 3경기, 2경기, 1경기 사이에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갔던 거죠. 손흥민의 무득점은 콘테의 전술 탓인가? 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콘테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핵심 내용은, 야, 손흥민이 전방 압박도 해야 되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수비 가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역습 때 스프린트 겁나 해야 되고, 야, 이러니까 체력이 남아나냐? 그러니까 골 넣을 힘이 남아있냐? 뭐 이런 식이에요. 자, 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수비 가담, 거기에 따른 체력 부담은 지난 몇 시즌 동안 계속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시즌 콘테의 전술, 그리고 이번 시즌 콘테의 전술, 큰 틀에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술 안에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비슷하다고 보고요. 물론 최근에는 왼쪽 윙백 자리에 세세뇽 대신에 페리시치 선수가 나오죠.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세뇽은 본인한테 볼이 오픈되면은 바로 크로스 올리거나,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하는 소니한테 컷백하거나, 아니면 주고 언더랩하거나, 굉장히 심플하고 타이밍 빠른 플레이를 한단 말이죠. 근데 페리시치는 사이드에서 툭툭툭툭 드리블 하다가 크로스 올리죠. 그러면 타이밍 늦어지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뭐 해야 돼요? 박스 안에서 기다렸다가 헤더 노려야죠. 손 선수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세세뇽이냐 페리시치냐에 따라서 지엽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난 시즌의 전술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왼쪽 윙포워드로서 수비할 땐 수비 가담하고, 빌드업 할 때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살짝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하고, 역습할 때는 케인이 내려오고 손흥민이 뒷공간 침투하면서 마무리에 집중하고, 손 선수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지나치게 수비 가담을 해서 무득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3시즌과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수비 상황에서 압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9-20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총 544번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2021 시즌에는 617번.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 때 압박 진짜 오지게 했던 거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누누 감독이 하다가 11월에 경질되고 콘테가 이어받았는데 압박이 총 383번. 물론 누누랑 콘테의 데이터가 합쳐져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리뉴 때보다는 압박을 덜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득점왕했나? 자, 무튼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에 경기당 약 11번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경기당 12번의 압박을 하고 있어요. 압박 비슷하게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모든 압박을 보지 말고 수비 3분의 1 지역에서의 압박을 시즌별로 비교해 볼까요? 19-20 시즌엔 130번, 2021 시즌엔 120번, 지난 시즌엔 65번. 지난 시즌엔 수비 지역에서의 압박이 확 줄었어요. 근데 또 지난 시즌이랑 올 시즌이랑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시즌엔 손흥민 선수가 수비 지역에서 경기당 1.86번 압박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엔 경기당 1.75번 압박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4경기밖에 안 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보다 수비 지역에서 압박을 오히려 덜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지난 시즌하고 올 시즌하고 미들 서드에서의 압박 횟수도 비교해봤거든요. 비슷해요. 지난 시즌 경기당 5.42번, 올 시즌 경기당 5번. 자,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콘테의 전술이 손흥민을 혹사시키고 있나? 라는 질문에는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 지역에 있다가 스프린트 하는 거 개빡세. 그런데 지난 시즌보다 수비 가담을 더 많이 해서 득점을 못하고 있다?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통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물론 저도
손흥민 선수의 수비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옛날에 그 레알의 호날두처럼 조금 전술적인 역할을 수정해서 득점만 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콘테가 과연 그럴까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수비 가담 말고 슈팅 횟수도 시즌별로 비교해볼까요? 자, 19-20 시즌 경기당 슈팅 2.94번, 그 다음 시즌 1.97번, 그 다음 시즌 2.57번, 저번 시즌에 좀 때렸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경기당 3.13번의 슈팅을 때리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보다 많이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번 시즌 콘테의 전술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 기회를 뺏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슈팅 많이 때리고 있다. 단지 운이 없어서 골이 안 들어가고 있을 뿐이다. 별다른 뭐 문제는 없다. 근데 조만간 또 넣을 거 아니야. 손흥민은 왜 지쳐 보이나? 자, 득점 여부나 전술적인 역할 다 제쳐놓고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만 딱 보면은 조금 지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 시즌 경기들 중에 손흥민 선수가 전반 초반에 아직 쌩쌩할 때 스프린트 하는 거 보면은 물론 빠르지만 지난 시즌에 제가 경기 볼 때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면은 뭐야 저거, 와 손흥민 개빠르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번 시즌에는 개빠르다 정도의 느낌은 아직까지는 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제 개인적인 그냥 감상이에요. 그리고 노팅엄전의 후반전 보면은 역습할 때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가 딱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조금 낮아가지고 그 타이밍이 늦춰질 때가 있었고, 특히 71분에 역습할 때는 스프린트를 아예 안 했죠. 물론 그 직전에 높은 위치에 있다가 수비하러 열심히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시 역습이 돼서 다시 뛰어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팅엄 때 스프린트가 많았어. 엄청 힘들었을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70분 때에 힘들어서 스프린트를 안 한 적이 있었나? 제 기억에는 뭐 지난 몇 시즌간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 요즘에 앞머리가 이렇게 땀에 막 젖어가지고 더 힘들어 보이나? 포마드로 싹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깔끔하면 이제 덜 힘들어 보여. 자, 그래도 노팅엄전 보면은 전반에는 스프린트를 잘 하셨거든요. 근데 후반에 조금 이게 처진다는 거는 몸 상태가 아직 100%가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참 이상해. 옛날에 한국이랑 왔다 갔다 비행 겁나 하고 일정 미쳐가지고 막 강행군 할 때도 잘했던 게 손흥민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지쳐 보일까요? 아마 콘테 감독의 강도 높은 프리시즌 훈련에 여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도어티가 이번 프리시즌 훈련할 때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지금까지 해온 그 어떤 훈련들과도 달라요. 단연코 가장 힘든 프리시즌입니다. 요 정도면은 손흥민 선수도 그 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물론 포체티노 때도 빡세게 훈련하긴 했지만, 자, 콘테 감독은 워낙에 뛰는 양을 중시하는 감독입니다.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할 때 활동량이 리그 최하위였거든요. 근데 요걸 바로 최상위권으로 올려놨어. 안 뛰면 뒤져. 그리고 콘테 감독이 토트넘 올 때 피트니스 코치를 3분이나 데려옵니다. 그 3분의 피트니스 코치가 프리시즌 때 개빡세게 굴렸죠. 자, 프리시즌 훈련이 빡세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선수들은 잘 뛰는 것 같은데 왜 손흥민만? 자, 그런데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만큼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선수는 없죠. 그 빡센 프리시즌의 여파는 선수들 개개인 체력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겠죠. 그러니 스프린터인 손흥민 선수한테는 그 영향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은 시즌 후반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프리시즌부터 훈련 빡세게 해서 시즌 초반에는 몸이 조금 무겁더라도 시즌 후반부에 다른 팀 선수들 다 지쳤을 때 지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선수들이 미리 몸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많이 뛰어도 토너먼트 후반부에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요즘 토트넘 훈련 영상을 보면은 시즌 중인데도 근육 부하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각종 기구 차고 스쿼트 하고 런지 하고 막 땡기고. 원래 시즌이 한창 바쁠 때 그럴 때는 회복하기만도 바쁩니다. 그런데 시즌 초에 일정이 조금 여유 있을 때 몸을 최대한 만들어 놓으려는 느낌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손흥민 선수가 일시적으로 지쳐 있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손흥민 선수 에이징 커브 왔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체력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면 3달 전만 해도 몸 상태가 절정이었습니다. 근데 3달 만에 늙어? 그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의 피트니스 능력은 그대로지만 프레시니스, 신선도가 조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피트니스 능력이라 하면 캐패시티, 체력의 수용력, 체력의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프레시니스는 굉장히 단기적인 개념. 그러니까 어제 경기했으면 오늘 몸이 힘들잖아. 우리 근육의 신선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선수의 체력이 떨어졌다, 나이 들어서 못 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손흥민 선수의 몸이 무거운 이유는 이 피트니스 능력은 그대로거나 더 올라갔는데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프레시니스가 떨어져서 조금 피곤해서 몸이 무거워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에 정신적으로 잘 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한국 투어 왔죠, 행사에, 촬영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가서 프리시즌 또 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가 선수로서 최절정의 시기를 맞았기 때문에 엄청 바쁘게 보내셨잖아요. 정말 온전히 정신적 회복에 집중한 날이 며칠이나 됐을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뭐 노가리 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정신적인 피로도 신경 전달을 느리게 할 수 있대요. 우리도 막 멘탈 나가면은 몸 움직이기 싫잖아, 막 귀찮잖아 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호르몬 같은 것도 아드레날린 요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온대요. 오히려 코르티졸, 막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좀 짜증을 많이 내. 교체 아웃과 히샤릴리송과의 경쟁. 자, 손흥민 선수가 노팅엄전에서 교체 아웃될 때 뭔가 불만이 있어 보였죠. 교체되는 거 그 자체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 전에 찬스 상황 때 자기한테 패스를 안 해준 동료들에 대한 불만, 뭐 여러 가지가 섞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교체 아웃되는 거 짜증 나죠. 프로 선수가 그 정도 욕심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케파 보세요, 욕심이 뒤질나게 많잖아. 자, 개인적으로는 노팅엄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간 게 팀적으로는 옳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너무 지쳐 보였었어요. 그리고 히샬리송이 어시스트까지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었고요. 앞으로 토트넘이 20일 동안 7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굉장히 빡셉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해준 것도 있을 거고요. 케인보다는 소니가 힘들어, 역할 자체가. 그리고 앞으로는 케인도 로테이션이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전체를 보면은 월드컵 때문에 리그 일정이 좀 촘촘합니다. 그리고 토트넘 챔스까지 갔잖아. 대회를 총 4개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휴식해야 될 때 히샬리송이 나와서 제 역할을 해주는 건 팀으로서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야말로 토트넘한테 그간 너무나 필요했던 스쿼드의 두께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팬분들, 특히나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 여부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토트넘이라는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 하나 드는 거를 원하잖아요. 자, 그래도 손흥민 선수랑 히샬리송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물론 히샬리송이 전방 압박 미친듯이 하고 헤더를 손흥민 선수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상대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죠. 노팅엄전 케인의 첫 골 장면, 셉스키가 공 가지고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니까 수비수 어그로 다 끌렸죠. 그래서 케인한테 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케인 선수가 슈팅할 때도 손흥민 선수가 움직임 가져가 주면서 도움을 줬죠. 그리고 첼시전 때도 보면 리스 제임스 선수가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손흥민 선수를 전담 마크 하잖아요. 이게 뭐야? 상대에게 뭔가 걱정을 안겨주는 선수, 상대의 수비 플랜을 바꿔버리는 선수라는 거거든요. 이건 의미가 있지. 자,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부진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전에도 잠깐의 슬럼프들은 있었죠. 하지만 언제나 잘 극복했습니다. 아마 한 골 터지면 또 날아오를걸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슬로우 스타터 기질이 있잖아요. 지난 시즌에도 막판 9경기에서 10골 넣어서 득점왕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몸 관리 잘 해서 스프린트 속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고, 로테이션 적절히 해가지고 이번 시즌 좋은 활약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의 활약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손흥민 선수 주급이 3억입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